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전거와 이륜차의 안전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릴 전 도로교통단 광주 전남지부의 조민우라고 합니다. 오늘 교육의 제목을 두 바퀴의 행복이라는 제목을 달아보았는데, 개인적으로 자전거나 이륜차와 같이 두 바퀴로 되어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내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자유, 이런 걸 느끼면서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오늘 제 말씀을 들어주실 선생님들도 모두 다 그런 두 바퀴로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육은요, 처음에 자전거 안전운행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이륜차 안전운행, 세 번째 헬멧,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교육을 들어가기 전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셔도 좋고 속으로만 생각만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로또 당첨, 어떤 분들은 건물주, 어떤 분들은 가족들의 건강 등등을 다들 바라실 텐데, 다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제 소원은 제가 참 좋아하는 형님 한 분이 말씀해 주신다네요. 들어보겠습니다. 40살 되면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40살 되면 오토바이 하나 사고 싶어요. 할리 데이비슨. 멋있는 걸로. 돈도 모아놨어요.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대요. 다리가 닿겠니? 그거 타고 세계 일주하고 싶어요. 괜찮겠죠? 저도 개인적인 소망, 가장 큰 꿈은 자전거나 이륜차로 세계 여행을 하는 겁니다. 자동차나 기차 이렇게 편리한 교통수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나 이륜차로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저 말고도 종종 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저 자유와 관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전거나 이륜차는요, 단순한 우리 교통수단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말과 같은 그런 원시적인 교통수단에서 얻는 자유로움과 현대 문물의 상징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편리함, 이 두 가지 장점이 적절하게 갖추어진 수단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이 자유로운 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 방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위험한 사고로도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바퀴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두 바퀴에 필요한 것은 책임이 있는 자유인데, 오늘은 제가 이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먼저 짚고 나가야 될 것은 자전거가 우리가 단순한 레저 기구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차에 속하느냐부터 분명히 구분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는 자전거는 분명히 차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교통규칙을 지켜야겠습니다. 그 교통규칙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행 방법인데, 자전거를 타고 도로는 어떻게 건너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자전거 횡단도가 없고 횡단보도만 있을 경우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끌고 가셔야 됩니다. 횡단보도는 다들 아시다시피 보행자 전용 구간이므로 차인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자전거 횡단도가 있을 경우에는 신호에 따라서 자전거 횡단도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차도에서 자전거 통행을 말씀드릴 텐데, 자전거는 도로 우측 끝 차로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의 오른편으로 주변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운행을 하셔야 되는데, 다만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어르신, 혹은 신체에 어떤 불편함을 느끼시는 신체 장애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통행이 잦은 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겠죠. 이 도로 우측 끝 차로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에서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경찰에서는 끝차로의 2분의 1을 도로 우측 끝 차로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우측 통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역주행을 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가 좌회전을 하고자 할 때인데 이른바 훅턴이라는 항목이 필요해요.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녹색 화살표처럼 이용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자전거는 다른 차량과 같이 녹색 점성 화살표처럼 곧바로 좌회전한다면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어렵고 교차로 내에서 타 차량과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시면 안 되고 두 단계에 나눠서 진행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같은 법 동조 제3항에서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훅턴을 설명한 건데 첫 번째로 직진 신호 시에 직진을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대기 장소에서 잠시 대기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진행 방향 신호등 직진 시에 이렇게 직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안전하게 하시려면 옆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자전거 횡단도가 없다면 내려서 건너셔야겠죠. 다음에는 자전거의 사고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고 유형은 자전거를 타고 좁은 길에서 큰 길로 나갈 때입니다. 이렇게 좁은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큰 길로 나갈 경우에 자동차나 이륜차, 다른 자전거, 보행자 등을 미처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정지해서 좌우를 확인하고 큰 길로 나가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회전할 때의 사고인데요. 우회전을 하실 때 자동차와 같이 할 경우에는 자동차의 뒤쪽과 부딪힐 위험이 있습니다. 이른바 내륜차 현상 때문인데 자전거 운전자는 자동차를 먼저 보낸 후에 주변의 안전이 확인된 후 차례대로 우회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사고 유형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이 열리거나 출발할 경우에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언제 차 문이 열린다거나 언제 정차나 주차된 차량이 움직일지 모른다라고 염두에 두고 속도를 줄이고 주차된 차량과 거리를 두면서 천천히 통과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 유형의 브레이크 오작동이에요. 고속으로 달리는 자전거에 한쪽 브레이크만 잡게 되면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멈출 때에는 양쪽 브레이크 모두 잡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륜차 안전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륜차 안전운행은 이륜차의 특성과 같이 짝지어서 그 관련된 위험성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보호막이 없고 균형 유지가 어렵다는 점인데 이렇게 보호막이 없다 보니 이륜차 사고는요 몸의 여러 곳에 동시에 상처를 입게 돼서 병원 응급실에서도 사고 치료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치사율이라든지 중상해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두 번째로는 커브길에서 급제동을 한다거나 많이 기울였을 때는 미끄러질 수 있다라는 특징인데 기울이는 이 각 보고 우리가 뱅킹각이라고 해요. 이 뱅킹각이 커질수록 그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급격한 커브를 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면서 균형을 유지하며 코너를 돌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위험이 눈이나 비가 올 때 더욱 위험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비가 온다거나 할 때는요 아무래도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면의 저항이 저하되면서 제동거리도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리도 굉장히 길어지게 되죠.
때문에 이렇게 혹시 이상기후에서 운전을 하셔야 된다면 당연히 감속을 해주셔야 되고요. 주행 중에 노면의 도료나 혹은 맨홀 등으로 인한 미끄러짐을 조심해 주셔야 되고, 특히 비가 왔을 때 포트홀 등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차의 바퀴 자국을 따라서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울일수록 우리가 사고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핸들 조작은 최대한 적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자동차의 운전자의 시야를 벗어나기 쉽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차체가 작다 보니 잘 보이지 않고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이륜차를 운전하실 때는 여러분의 공간 감각을 10분 활용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앞차와 3 내지 4초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앞차가 갑자기 멈췄을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후 좌우에 빈 공간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위험이 닥칠 때에는 이렇게 급하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미리 확보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차로의 중앙으로 통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옆 차로의 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그리고 차선으로 인한 그 미끄러짐, 도로로 인한 미끄러짐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야간에는 훨씬 더 보이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때문에 야간에 주행을 하실 때는요, 전조등 상태 점검 후에 주행을 해주셔야겠고, 감속 운전 해주셔야 되며 안전거리는 필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는 보행자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 전조등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리기 위한 반사제 활용 등의 적극적인 위험 회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급 조작으로 인한 타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위험이 있는데, 일반 차량에 비해서 이륜차는요, 토크가 좋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급격하게 변할 수 있는,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인의 편의대로 위험한 공간도 쉽게 들어가고, 남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 예측하지 못하는 두 사고가 충돌하면서 우리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 주셔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륜차도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에 해당하니까 교통법규를 준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위반이 많이 일어나는 이륜차와 관련된 교통법규 위반은요, 횡단보도 횡단 또는 보도 통행 금지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횡단할 시에는요, 차에 해당하므로 이건 중앙선 침범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가 되는데, 보도 통행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행동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는요, 모두 12대 중대법규 위반에 들어가게 되므로 과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모두들 조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전거나 이륜차를 탈 때 필수품인 헬멧, 우리 안전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종류든 헬멧은 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던데, 자전거를 탈 때는 최소한 오픈페이스 헬멧 정도는 구비를 해주시고요. 이륜차를 탈 때는 가급적 보호를 위해서 풀페이스 헬멧을 권장드립니다. 최소한 하프페이스 헬멧 정도까지는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륜차를 탈 때 오픈페이스 헬멧을 착용을 하신다 하면 아무래도 크게 다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륜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는 10%의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종종 답답하셔서인지 턱끈을 착용하지 않고 이륜차를 타시거나 자전거를 타실 때 헬멧을 착용하신 분들이 있던데, 안전모를 쓰긴 했지만 턱끈을 제대로 매지 않아서 벗겨져서 머리를 다쳤을 경우에도 똑같이 10%의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그 말은요, 턱끈을 매지 않는 것은 헬멧을 쓰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헬멧을 고를 때 어떤 헬멧을 골라야 되느냐?
첫 번째, 머리에 꼭 맞는 것을 선택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비인가된 디자인의 헬멧은 아무래도 충격을 흡수하기가 어려우니까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인가된 디자인의 안전모를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헬멧을 4 내지 5년 정도 사용하셨다면 아무래도 그 내구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주시고요. 네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간에,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안전모에 꼭 반사제를 부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안전모의 무게는 목이나 머리에 조금 무리가 덜 갈 수 있도록 2kg 이하를 권장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청력과 시력에는 장애를 주지 않는 것을 고르셔야겠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는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012년에 있었던 충돌 실험 결과를 보면요. 승용차의 측면 가운데 부분에 충돌했을 때 안전모를 착용한 경우 24.2%의 머리 중상 가능성,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98.9%의 머리 중상 가능성이 나타났습니다. 복합상해 가능성도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는 26%였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거의 100%에 가깝게 복합상해 가능성이 나타났죠. 앞바퀴 부분에 충돌을 했을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는 머리 중상 가능성이 1.1%였는데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머리 중상 가능성이 38.2%로 상승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륜차를 탈 때,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크게 다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요. 자전거나 이륜차를 탔을 때 일반 차량과 사고가 난다라면 운전자는 공중으로 붕 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게중심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떴다가 떨어질 때 대다수 사람들은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자전거나 이륜차를 운전하실 때는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점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잘 들어주셨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으실 테니까요. 잘 듣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자전거, 이륜차 운행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걷는다. 2번, 자전거를 탈 때 재빨리 제동하기 위해서 한쪽 브레이크만 사용한다. 3번, 이륜차 운전 시 비가 내릴 때는 감속한다. 4번, 자전거와 이륜차 운전 시 안전모를 꼭 착용한다. 답은 모두 아시다시피 2번이 되겠습니다. 한쪽 브레이크만 사용할 경우에는 균형을 잃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양쪽 브레이크를 모두 사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꿈은요, 이륜차를 타고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편한 자동차보다는 보다 더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자전거나 이륜차로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어쩌면 여행 중에 떠돌다가 우연하게 선생님을 뵐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두 바퀴를 타고 계신다면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행복하세요? 그때 안전하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하고 해서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해주신다면 저도 정말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안전히 계시고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